여기입니다. 맞다. 혼다 본사예요? 혼다 본사입니다 여기가. 너무 눈부셔요. 혼다가 너무 눈부셔. 타이발 특별편 찍으러 여기까지 왔다. 현행 6세대 시빅 타이발은 2024년 현재 유일하게 시장에 남아있는 타이발입니다. 이전 모델인 FK8과 같은 플랫폼을 썼기 때문에 큰 변경점은 없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개량이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혼다 커브 드림스. 오, 역시 레드불이 빠질 수가 없지. 시빅이 디자인이 이 전 세대는 되게 값지고 좀 뭔가 건담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이번 거는 꽤 두글두글하지 않나요? 사실 혼다도 혼다 K3. 혼다 K3. 혼다 K3 닮긴 했다. 혼다도 이전 버전 시빅이 너무 공격적이게 생겨서 너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개발진들도. 이거 봐야 돼 이거. 아, 이거 이게 기억자 굿즈. 기억자 굿즈. 옛날에 짜세 힐드이나 그런 기억자 굿즈. 타이어 사이즈 보시면은 265, 30, 19 아반떼니 처음 나왔을 때 좀 타이어 사이즈 큰 걸로 되게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245인가? 근데 이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아 멋있다. 타이발 오너다. A86은 꺼져라. 제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오. 옆에 커브를 표현을 했네. 매트 색깔 씨. 레드 스티치. 내장재 품질은 아반떼 N보단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내가 알아. 아반떼보단 나. 아반떼 M보다 나? 이거 가격이 얼마더라 이게? 여기 앞에 써 있어. 5천. 비싸다. 나야만 하네. 나야만 한. 타이발은 전부 수동 변속기밖에 안 나온대요. DCT나 자동 변속기 옵션이 없이.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뉴르부르크링에서 제일 빠른 양산형 전륜구동차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이 많죠. 뭐 타이어를 바꿨다더니 랩핑을 바꿨다더니. 아래 있구만. 요런 건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딱 이렇게 에어도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덕트 설정이. 별거 아닌데 나 이런 거에 되게 눈이 가네. V택은 왜 사라졌어? VTEC 이것도 VTEC이에요. K20C 엔진이기 얘도 가변이에요? 얘도 가변이죠. V텍은 다 가변이 있어. 이것도 VTEC이에요. 대신 터보가 들어갔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차 윙이 예쁘더라. 저 윙도 고정 지지대 있잖아요. 이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으로 만든 거예요. 요즘 일본 차가 그 산발이를 많이 하더라고. 아니. 얘 가운데 있는 게 그거더라고. 레조네이터. 그래가지고 가변이래요. 6세대 시빅 타이발의 개발 컨셉은 얼티밋 스포츠 2.0인데 세계 최강의 양산 앞바퀴 굴림차를 모토로 삼았던 5세대 시빅 타이발의 개발 컨셉이 얼티밋 스포츠였던 걸 보면 6세대는 이전 모델의 컨셉을 계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강의 양산 앞바퀴 굴림차라는 방향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즐거움을 더해 퓨어 스포츠 모델로서 본질적 가치에 더욱 집중한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다의 타이발은 전통적으로 퓨어 스포츠카를 지향해 왔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들의 고성능 디비전들을 보면 그냥 힘 좋고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스타일이 있거든요. 혼다의 타이발은 일상 주행에서의 편안함보다는 트랙 주행에 집중한 차를 만듭니다. レーシングカーだよこれ。レーシングカーにナンバーついてるような車だよこれ。 차가 좀 시끄럽고 불편하더라도 레이스트랙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빠른 차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고출력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 모델이 아니라 엔진과 차체를 트랙 주행에 적합하게 완벽한 밸런스로 튜닝한다는 점이 혼다 타이발의 스타일이지요. 스포츠카는 단맛과 약간 매운맛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아주 매운맛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저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인상이 깊네요. 아주 매운맛 스포츠카 타이발은 처음에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NSX가 한창 개발 중이던 때로 가봅시다. 1980년대 혼다는 F1에서 6년 연속 컨스트럭터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전성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양산차에 담아내기 위해 NSX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끼리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컨셉의 스포츠카를 만들 것인가가 문제였던 것이죠. NSX는 이 두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편안할 뿐만 아니라 운전의 재미도 추구하는 쾌적한 F1카라는 컨셉으로 개발했죠. 스포츠카, 특히 슈퍼카는 보통 일상에서 불편한 것이 미덕일 때 NSX의 컨셉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맥라렌 F1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고든 머레이는 NSX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NSX를 운전하는 순간 차량 개발의 레퍼런스로 삼아온 차들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
모든 벤치마크카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맥라렌 F1은 NSX보다 더 빨라야 하지만 NSX의 승차감과 핸들링은 새로운 디자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든 머레이는 F1을 개발하면서 NSX의 많은 부분을 참고하였습니다. 특히 NSX의 알루미늄 서스펜션과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스로틀 시스템은 맥라렌 F1 설계에 큰 영향을 주었지요. 무엇보다도 운전의 재미뿐만 아니라 일상주행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NSX의 컨셉은 F1을 어떤 슈퍼카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고든 머레이에게 많은 힌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NSX는 이처럼 실버파와 레드파 양쪽의 의견이 양립한 차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평론가와 오너들은 이 차의 잠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트랙에서 NSX의 잠재력을 모두 이끌어낼 모델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NSX는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편안한 스포츠카죠.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일부 평론가와 오너들에게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좀 더 마음껏 서킷을 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레드파 개발진이 추구하는 퓨어 스포츠카 NSX를 만들어보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타이발이지요. 레드파 엔지니어들은 NSX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첫 번째 타입 R, NSX-R은 철저히 트랙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춘 차로 출시되었습니다. 실내 정숙성을 위한 흡은재를 최소한으로 하고 차체는 물론 범퍼나 문짝을 지탱하는 구조물까지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무게가 나간다는 이유로 에어컨과 오디오는 물론이고 파워도어록과 에어백까지 빼버렸습니다. 그램 단위까지 경량화를 하기 위해 일반 NSX의 것보다 더 얇은 뒷유리를 장착할 정도였지요. 그래서 NSX-R은 이미 고도의 경량화 설계가 적용된 기존 NSX보다 무려 120kg이나 가벼웠습니다. 가혹한 서킷 주행에 견딜 수 있게 차체 강성과 서스펜션, 브레이크도 큰 폭으로 강화했고요. NSX-R의 엔진은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수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크랭크샤프트와 커넥팅 로드, 피스톤은 정밀한 연마 작업을 거쳐서 고회전에도 매끄러운 엔진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당시 일본 정부의 마력 규제 때문에 엔진 마력은 기존 NSX와 같은 280마력이었지만 응답성이 매우 빨랐고 고RPM도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엔진 출력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른 차를 만드는 방법은 차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클럽맨 레이스카 같은 느낌이나 1960년대 레이스카 같은 느낌으로 NSX-R을 만들었어요. 타입 R의 뿌리는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던 혼다가 느닷없이 F1 레이스에 도전했던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혼다는 맨선 TT의 우승으로 회사의 도산 위기를 이겨내고 전 세계 모터사이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력을 이어서 사륜 자동차 시장에도 도전하려 했지만 갑자기 큰 벽이 앞을 가로막았죠. 1961년 정부가 자동차 생산 메이커를 세계 업체로 통폐합하는 법안을 내면서 모터사이클만 만들어 온 혼다가 이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혼다의 창립자이자 당시 사장이었던 혼다 소이치로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한 가지 대안을 떠올립니다. 우린 레이스로 성장한 회사이니 F1으로 차를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하자. 혼다 소이치로는 곧바로 젊고 열정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F1 레이스카를 만들 팀을 꾸립니다. 물론 처음 만드는 사륜 자동차인데다가 극한의 운동 성능을 추구하는 F1 레이스카에 도전하다 보니 몇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패배를 맛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다는 이런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자 기술로 차체와 엔진을 완성해냈고 코스를 꼴찌로 겨우겨우 완주하던 혼다의 F1 레이스카는 점점 좋은 성적을 내다가 마침내 1965년 멕시코 GP에서 첫 우승을 기록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 고생길이 허원했을 텐데 혼다는 왜 이렇게 레이스에 집착했을까요? 혼다는 레이스가 차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에서 얻은 데이터들은 나중에 시판차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믿었고요. 혼다가 F1에서 첫 우승을 거둔 뒤인 1967년 F1으로 기술력을 단련한 엔지니어들이 혼다의 첫 대중승용차 개발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경차 N360은 첫 출시 당시 신문에 이런 광고 카피를 달았습니다. F1은 대중적인 차를 위한 달리는 실험실입니다. N360은 뛰어난 성능 덕분에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누렸고 많은 일본 서민들의 첫 차가 되어 사랑을 받았습니다.
혼다의 타입 R에 적용되는 챔피언십 화이트 컬러와 빨간색 혼다 엠블럼은 1965년 혼다의 첫 F1 우승을 안겨준 차인 RA272의 리버리에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혼다에게 레이스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한 실험실이자 배움터였고, 타입 R은 이런 혼다의 차 만드는 철학을 드러내는 이미지 리더인 셈이죠. 혼다의 첫 타입 R인 NSX-R은 숙련된 장인에 의해서 정교하게 튜닝된 차였습니다. 게다가 전용 공장에서만 만들어서 차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제 아무리 스포츠카가 수익보다는 기술력 홍보와 메이커의 철학을 보여주기 위한 차라고는 하지만 NSX-R은 대중성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극소수의 돈 많은 매니아층만 살 수 있었죠. 그래서 혼다는 좀 더 접근이 쉬운 차를 베이스로 한 타입 R 모델을 출시하기로 합니다. 때마침 혼다의 베스트셀링카인 인테그라와 시빅이 모델 변경을 했거든요. 1995년 10월 NSX-R에 이은 두 번째 타입 R인 인테그라 타입 R이 출시되었습니다. 준준형 차인 3세대 인테그라를 베이스로 했지만 NSX-R과 마찬가지로 집요한 경량화와 정밀한 엔진 튜닝이 적용되었습니다. 흡음재 삭제와 경량 알로이 휠은 물론 경차용 배터리를 사용하면서까지 차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엔진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인이 수작업으로 흡배기 포트 내부를 연마해서 마치 레이스용 엔진과 같은 회전 질감을 가질 수 있었죠. 어찌나 정밀한 튜닝이 이루어졌는지 인테그라 타입 R의 B18C 엔진은 당시 F1 레이스카의 엔진을 초월한 피스톤 스피드를 가졌을 정도입니다. 물론 차체와 서스펜션, 브레이크도 트랙 주행에 맞게 완벽한 밸런스로 튜닝되었죠. 그러면서도 차 가격은 기존 NSX-R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235만엔이었습니다. 인테그라 타입 R은 자동차 평론가와 대중 모두에게 호평받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테그라 타입 R은 1세대가 2001년까지 판매되었으며 2세대 모델은 2006년 7월까지 판매 후 단종되었습니다. 혼다의 가장 상징적이고 대중적인 차는 아마도 시빅일 것입니다. 차 이름부터가 시티즌과 비이클의 합성어인 대중을 위한 자동차이죠. 인테그라 타입 R의 성공으로 혼다는 시빅을 베이스로 한 세 번째 타입 R을 만들기로 합니다. 좀 더 보통 사람들을 위해 값싸고 다루기 쉬운 스포츠카를 컨셉으로 잡고 개발을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혼다차 판매량의 3분의 1이 시빅이었을 만큼 시빅은 폭넓은 층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시빅에는 타입 R이 없나요? 라는 목소리가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왔죠. 타입 R은 6세대 시빅을 개발할 때 검토하였던 안이기도 했고 수요층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시빅 타입 R은 기존 타입 R의 전통인 극한의 스포츠성과 일상주행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 차입니다. 대중 소형차를 베이스로 활용한 덕분에 일상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실용성을 갖추었고요. 엔진 또한 절묘한 밸브 타이밍 튜닝을 거치면서 고RPM 성능뿐만 아니라 일상주행 영역인 저RPM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온 인테그라 타입 R보다도 운전이 쉬웠다고 하고요. 가격 또한 인테그라 타입 R보다 30만엔 저렴한 199만엔이었습니다. 베이스 모델이 대중 소형차로 바뀌면서 좀 더 실용적인 차가 되고 저렴한 가격에 타입 R을 즐길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고 개발진들이 고집하는 극한의 스포츠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빅 타입 R이 출시되었을 때 가장 화제가 되었던 점은 200만엔이라는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엔진만큼은 다른 타입 R과 똑같이 장인이 직접 손으로 튜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빅 타입 R 엔진인 B16B 엔진은 당시 양산 자연흡기 엔진 최고 수준이었던 리터당 116마력의 출력을 자랑했습니다. 수작업, 헤드 포팅, 흡배기 밸브 시스템 강화, 고 RPM에서의 성능을 위해 특수 가공된 경량 커넥팅 로드와 풀 밸런스 크랭크 샤프트를 적용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봐도 상당히 고출력인 185마력의 최대 토크 16.3kg 포스를 낼 수 있었지요. 게다가 RPM은 무려 8400rpm까지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엔진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닌 혼다답게 타입 R 엔트리 모델인 시빅에도 이런 노력이 아낌없이 들어갔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엔진에 뒤지지 않도록 차체 강성도 강화되었습니다. 기본 모델 대비 29.19kg이 가벼워졌고 차체 곳곳에 강성 보강이 이루어져서 뒤틀림 강성도 35%가 향상되었죠. 시빅 타입 R은 프로 레이스 드라이버들이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우리에게도 원조 드리프트 킹으로 유명한 스치아 케이치가 이 차의 테스트 주행을 담당하고 혼다 기술연구소에 피드백을 주었죠.
개발 당시 연구원들이 잡은 시빅 타입R의 목표 성능이 인테그라 타입R의 츠쿠바 서킷 랩타임을 1초 단축시키는 것이어서 운동 성능과 제동 성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인테그라 타입R과 시빅 타입R은 저렴한 가격과 대중성을 지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량화와 운동 성능에 대한 고집, 특히 장인이 정성껏 튜닝한 엔진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은 차였습니다. 값도 싸고 다른 차들을 압도하는 운전의 재미를 가진 이 차들은 수많은 자동차 매니아들의 오랜 사랑을 받은 명차로 남았습니다. 혼다의 타입 R이 세상에 나온 지 올해로 32년이나 되면서 자동차 시장도 긴 세월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는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중심으로, 소비자의 취향도 다양한 세그먼트에 고민해서 SUV와 미니밴 중심으로 바뀌었죠. 이제 더 이상 혼다는 과거와 같이 하드코어한 타입 R 차들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경량화를 위해서 에어백까지 덜어냈던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안전장비와 주행 보조장치들을 달아야 하고요. 고성능을 추구하는 동시에 연비와 배기가스 저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예시로 지난 2015년에 나온 4세대 시빅 타입 R은 더 이상 자연흡기만으로는 성능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터보를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6세대 시빅 타입 R은 차값이 기본 400만엔을 넘으면서 1세대 시빅 타입 R이 추구한 것과 달리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차가 되어버렸고요. 워낙 만들기 까다롭기도 하고 앞에서 말한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니 값이 비싸지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자들은 타입 R만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타입 R은 수동 변속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타입 R에는 자동 변속기가 없냐는 미디어의 질문에 개발자가 직접 타입 R은 속도뿐만 아니라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동 변속기밖에 없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고요. 챔피언십 화이트 컬러와 빨간 혼다 엠블럼은 타입 R에 깃든 레이스 정신을 잃지 않으려는 혼다의 고집을 보여주는 것만 같죠. 터보가 장착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교하게 튜닝된 VTEC 엔진, 안전사양을 만족하기 위해 무거워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차를 가볍게 경량화하려는 혼다의 노력은 여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연기관의 황혼기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엔진의 명가라고 불려온 혼다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죠. 현행 FL5 시빅 타입 R은 마지막 내연기관 타입 R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もしかしたらこれが最後のガソリンエンジンのタイプ R って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可能性は高いね。は実に可能性は高い。い。なんか知ってそうな言い方ですね。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미래에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즐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내연기관이 아닌 하이브리드나 전기 스포츠카에 도전하고 그런 차들의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앞다투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동안 출시된 혼다 스포츠카의 개성은 정신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레이스와 깊은 관계가 있고 궁극적인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퓨어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데에 있죠. 곧 다가올 미래에 혼다의 타입 R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혼다 기술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타입 R의 미래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입 R은 레이싱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운전의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전기차도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타입 R이 내연기관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전기차 시대에도 운전의 재미를 선사하는 타입 R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